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보나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저는 3월부터 계속 한국에 있어요. 부산에도 있었고요. 저는 from 부산이어서 부산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지금은 운이 좋게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채널에 너무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3월부터 부산, 서울 있으면서 이제 영어 시험도 치고 운전면허 시험도 치고 라식 수술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. 또 5월부터는 전에 제가 UX 디자인 일을 했었던 거를 활용해가지고 일을 찾아보다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서 영어를 쓰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 떠날 수 있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계속 스페인에 가고 싶거든요.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저의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스페인에서 마지막 비디오에서 한국에 들어가지만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저는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고 스페인에 못 오게 된다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오는 거지 역병이 돌아서 못 오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만 꼭 박혀있는, 집에만 박혀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 라이프를 점점 poco estoy acostumbrándome a 서울 라이프에 점점 적응을 해가고 있어요. 저의 스타일도 굉장히 염색모가 이제 다 없어요. 지금 완전히 한국 사람 머리가 돼버렸네요. 전에 진짜 그런 색깔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, 그러니까 외모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게 머리를 그 상태로 있으니까, 그런 노란 머리로 있으니까 되게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된 느낌? 그런 느낌으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, 일할 때 돈을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정말 스페인은 돈을 안 주거든요. 제가 물론 공격적으로 막 취업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 또 아니어가지고 한국에서처럼 빡세게 일을 안 했었어요, 스페인에서는. 그러니까 정말 국뽕 맞으면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었던 걸 수도 있는데,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연봉이죠, 연봉.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,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, 아니면 저의 케이스를 봐도 이렇게 한국에서 저는 5, 6년 차 됐으니까 일한지 그 정도의 연봉을 스페인에서 받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그걸 제가 몇몇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실제로 그런 돈을 받아보고 이러니까 연봉을 계속 생각하면 스페인에서 살아도 될까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바해서 얘기하면 1년 전 그 2019년에 워킹홀리데이 때 돈을 받았던 걸 그대로 받으면서 앞으로 또 내가 지금 스페인에 너무 가고 싶어서 스페인에 갔다? 근데 그 연봉을 똑같이 받는다? 좀 미래가 암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돈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, 지금 보세요. 또 여전히 지금 한국보다 스페인에 가고 싶은 저의 심정,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끔 만들었답니다.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, 전에, 지금은 또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난 경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UX 기획자였거든요. 기획자, UX 디자이너였어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획서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는데,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좀 내가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내 스스로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돼야겠다, 좋은 기획자가 돼야 되겠다, 훌륭한 UX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,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자꾸 그 조직 안에서 나를 밝히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, 뭔가 잘 돼야겠다,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일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내 스스로는 점점 없어지고 개성은 점점 죽고 뭐 이걸 느꼈어요. 그래서 이제 휴가를 길게 받아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가게 됐는데, 그때 만난 스페인어가 성격도 좀 바꾸게 해주고 저의 일에 대한, 아니면 삶에 대한, 인생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들을 좀 다시 새겨보게끔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참 개성을 죽이면서 내 스스로를 잃으면서 살다가 스페인에 갔어요. 근데 너무 자유로운 거지. 특히 길거리에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. 진짜 이게 한국이었다면 다 쳐다봤어요. 이렇게 뭐야 저게? 이렇게 쳐다봤을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, 스페인에서는.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너무 익숙해요.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 우리나라는 약간 걱정의 눈초리로 쳐다본달까?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러고 지나가요. 그냥 웃긴 거리다, 개그 소재다, 약간 이러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를 안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, 그런 면만 봐도
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이지 않나. 내가 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그거를 용인해주는 사회이지 않나. 그런 걸 느꼈어요. 천편일률적이지 않구나, 사람들이.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전에 느꼈던 점점 내 개성이 죽어간다, 내 스스로가 사라지고 있다,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나라의 특성이었죠.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거리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,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라면 다 눈총을 받았을 것들인데 사람들이 좀 자유로웠다. 그런 것들이 그립죠, 지금. 제가 그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있었던 학생이 있어요, 노라라고. 그리고 저희가 스페인에서 이제 들어올 때 같이 왔던 친구도 그렇고, 그들이 하는 말이, 왜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고층 아파트에 되게 모던한 현대식 안의 구조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, 그들은 저한테 왜 그런 주택 있잖아요, 되게 낮고 옥상 이렇게 낮게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냥 저런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, 저기에서 계속 누워서 태닝하고 싶어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발상 자체가 집부터 건물부터 다 똑같은 건물들이 넘치는 한국이랑은 다르게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타입의 건물들이 많고, 그거 당연한 건데 사실. 왜냐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지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건물들이 진짜 많고,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집이 좋은 집이야 라고 말하면 뭔가 다 생각하는, 떠오르는 집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특이했어요. 관점이 되게 다르구나. 근데 그런 것들 저는 1년 동안 너무 즐겁게 잘 지내면서 흡수를 하면서 막 살았죠. 그래서 너무 그리워요, 지금.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건물도 그렇고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하든 쳐다도 안 보니까 나도 역시 거기서 뭘 입든 뭘 말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든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든 사회가 그거를 용납을 하니까 내 개성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지, 정말.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전에 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또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삶은 정말 그와는 다르다. 스페인의 사회와도 다르고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되게 다르고,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사소한 실수에 되게 관대해지는 거예요. 그거는 사실 혼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거예요. 뭔가 예를 들어 혼자 여행할 때 기차표를 잘못 샀어. 내가 반대 방향을 샀어요. 그러면 막 불안해지잖아요. 내가 기차를 잘못 탔어, 막 게다가. 그럼 불안해지는데, 사실 여행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그거는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인 거지.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. 그럼으로써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, 내가 예상치도 못한 걸 느낄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건데, 뭔가 한국에서 있을 때 그렇게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에도 내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. 되게 큰일 난 것처럼. 그런 것들 관대해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막 내가 뭐 하나 잘못했으면 되게 과감한 잣대를 들이댔잖아요. 큰일 난 것처럼.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 하나 잘못해도 사실 큰일 날 건 없어. 다시 하면 되지. 좀 돌아가면 되지. 좀 늦게 가면 되지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요. 그리고 뭔가 느긋해지는 거. 이건 뭐 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, 스페인 사람들이 느리다는 것도 있지만 아까 사소한 실수에 되게 관대해지는 것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지만 그런 걸 조금 더 늦게 간다고 해서 문제 안 생기더라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느긋해지고 또 순간순간을 느끼게 되면서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들, 여행 가서도 사람들은 빨리빨리 봐야 된다는, 여기에 있는 도장 깨기처럼 여기에 있는 관광지 다 둘러봐야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곳을 가도 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큰 차이점인 것 같고,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길거리에는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, 그게 다 사람들의 성격 때문이에요. 스페인 사람들 성격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메다 이구알 이거예요. 상관없어, 난 그런 거. 난 상관없어. 난 상관 안 해.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난 상관 안 해. 그리고 또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쓸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멘탈, 기본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분들의.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게끔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서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회? 그리고 또 상관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, 이건 저번에 스페인에 같이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나온
얘긴데 왜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? 한국에서는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스페인에서 맥주 그냥 이 바에 가서 그냥 좋은 뷰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해도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생각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. 뭘 안 하면 불안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좋은 곳에 가야 돼.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. 뭘 사야 돼. 막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아. 갑자기 넋두리가 됐는데 그때 느꼈어요.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가 있구나. 근데 걔도 스페인에 살고 있는 여자였어.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왜 그렇지? 스페인에서는 사실 여기 그냥 집 앞에 있는 바에 가서 밥 한 끼 먹어도 행복하고 되게 축하하는 느낌 나고, 예를 들어 생일이라면. 근데 한국에서 생일이라면 뭔가 내가 진짜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고 뭘 선물을 많이 받아서 쫙 펼쳐놓고 사진 인증샷을 찍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.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지.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스페인에서 되게 행복함을 느끼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스페인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서울에 또 이번에 또 알게 된 정보가 서울의 인구,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초과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요. 누구나 또 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. 저도 마찬가지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왔지만 그것부터가 경쟁인 거죠. 한국도 좁은데 서울 안에서 내가 엄청 경쟁을 해야 되면서 뭔가 여행하는 것도 경쟁이에요. 뭔가 많이 가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은 나라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걸 겪어봤고 요즘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.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가 스페인 딱 갔다 와서 저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보나 왜 이렇게 순수해졌니? 그러시는 거예요. 사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잖아요.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막 나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항상 바쁘게 뭘 하고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진 않거든요. 한 박자 템포 늦게 가도 상관없어. 느긋하게 살자. 지금 내 인생 즐기면서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거에 1년을 있다 살다 오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하면서 지금 또 느껴지는 건 불안함. 다른 사람은 막 결혼하고 막 돈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지금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영향을 또 엄청 받는 거지. 스페인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, 사람들은. 근데 제가 느낀 1년 동안은 정말 즐거웠어요. 즐거웠다는 말만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의 계획은 스페인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. 지금까지 저의 넋두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혹시 재밌으셨다면, 저의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이나 또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함께 소통합시다. 몰골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. 퇴근 후에 제가 화장을 좀 다시 하긴 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우리 또 만나요. 이번 거는 편집 많이 안 하고 빨리 올릴게요.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. 저도 너무 심심해요, 한국에서. 그럼 안녕.